네, 안녕하세요. 차터 선생입니다. 자, 대한전선 오늘 6% 하락을 하는데 좀 기분이 좋지는 않은 하락이에요.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10%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증시가 반등이 나면서 조금 올라가는데 마이너스 6%입니다. 그죠? 지금 증시는 얼마나 반등했죠? 꽤 많이 반등했어요. 증시는 반등해서 마이너스 2%까지 반등이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지수보다 하락할 때 더 많이 하락하고 지수 올라도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오네. 잡주다.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 대한전선 아직도 수익 중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익절하고 오늘 많이 빠져서 내려간 종목을 그죠? 매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을 조정이 나왔다고 매도하고 지금 구간에서 횡보하거나 내려가고 있는 추세의 종목을 물타려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뭐다?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상승하는 추세에서 있는 종목들이 연속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했을 땐 이게 분할 매도 타이밍이고, 올라가는 종목이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땐 전체적인 크게 그림을 보면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봉을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의 종목이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패턴의 종목이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고 윗꼬리가 달렸다라고 해서 매도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조금 아쉬운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어제 하락하고 나서 지금 5일선이라는 구간 있죠. 여기를 지켜주고 가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가장 좋긴 하다. 근데 오늘 구간에서 누가 많이 팔았을지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도 마이너스 10% 하락했을 때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하락할 때 팔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과거에 물려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 5년을 기다려서 본전이 왔고 지금부터 막 흔들리는 과정에서 주가가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또 주가가 조정이 나오니 5년 전에 물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겠죠. 지금 그래 나 5년 물렸고 지금 원금 찾았으면 됐어. 원금 찾았으면 됐고 지금 플러스 5% 플러스 10% 수익 이 정도면 충분해. 이 돈으로 다른 거 사가지고 다른 거에서 먹어보자 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걸 하던지 간에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저는 진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이 올라온 과정을 보면은 정말로 흔들기가 엄청 심했단 말이죠. 다 털면서 올라왔어요. 다 털면서 올라왔단 말이야. 마지막까지 한번 흔들고 올라왔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털릴 게 아니라 진짜 냉정하게 봤을 때는 기다려야 돼요. 물론 아쉽죠. 내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10%가 빠졌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34,450원 구간에서 보면은 이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빠졌어요? 거의 10, 오늘 저가 대비하면 15% 빠졌어. 그죠? 그럼 내가 플러스 진짜 좀 비율을 크게 해서 1억 수익이었다라고 하면 1,500만 원이 빠진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죠? 야, 내가 1,500만 원 날렸네. 근데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상승 추세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서 쏘는 순간 어떻게 된다? 플러스에 대한 수익 전환이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질 거다. 여러분들이 이 수익률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렸고 5년 기다리신 분들 내 본전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상승 탄력을 과속화하는 구간이요. 상승 탄력을 빠르게 올려낼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여기서 증시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주도 섹터에 있는 이 전선주 대한전선을 매도하기에는 전 너무나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건 간에 여러분의 선택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왜? 낱말 듣고 주식하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그래도 대한전선 여러분들과 함께 거의 한 작년 4월부터 5월부터 끌고 왔으니까 이제 10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평단이 12,000원부터 14,000원, 그리고 못 잡으신 분도 평단 2만원대.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재 수익을 얻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수익이 났을 때 10% 20% 수익이면 팔고 딴 거 사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려온 시간에 대한 결실을 맺는 구간이요. 저는 반도체 섹터가 지금 반도체 들고 있는 분들 많을 텐데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려요. 반도체 섹터 계속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삼성전자가 어쨌건 현재 구간에서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한번 꺾이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21선이 만약에 이탈하게 되게 된다라고 하면 횡보 구간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 반도체의 수급이 약해진다라고 하고 증시가 계속적으로 5천대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섹터별 순환이 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섹터 순환에서 그 다음에 올라갈 게 누구냐? 저는 데이터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전력과 반도체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전력과 반도체. 원래는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전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력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메모리 가격 자체가 너무 올라갔고 쇼티지가 발생을 하면서 애초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재료인 반도체가 없어서 이거 반도체 없으면 데이터 센터 못 만들잖아요. 그죠? 데이터 센터 없으면 전력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원래는 전력이 필요했다는 논리에서 그죠? 이제 사실상 전력은 반도체 없으면 안 된다. 데이터 센터 어차피 반도체 들어가는데 반도체 없으면 전력도 필요 없다. 이런 논리로 바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세게 가격을 올리면서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시세가 오른 거죠. 올리면서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부분들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늦어졌다? 아니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상 전력 섹터가 조금 최근에 약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더 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도체가 너무나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강하게 11%, 6%, 7%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어디로 온다? 전력 쪽으로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증설 얘기도 스물스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증설하게 됐을 때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움직임이 소부장이 좋아요. 동진세미캠이나 하나비전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주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대 유지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소부장 쪽이 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전력 섹터, 특히 원전이나 전선, 변압기 이쪽이 한번 제대로 주도주로서 다시 한번 랠리가 단기적으로 1개월이든 몇 주든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구간에서 우리가 그때 그때 익절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 오늘의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신규 진입에 대한 분명히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고 기존의 대한전선을 끌고 오던 분들도 익절을 해서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인내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실수는 올라가는 종목을 매도해서 빠지는 종목, 손실을 본 종목을 물을 타는 것. 이것이 가장 바보 같은 일입니다. 왜? 올라가는 종목은 내가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은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빠지는 종목은요. 빠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빠지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죠? 중소형주의 AI와 관련이 없는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물린 종목을 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 보는 종목은 누구요? AI 관련주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AI 관련주에서 섹터에 대한 돈들이 뭐 중소형주로 넘어가는 분위기라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지금은 AI가 주도주가 맞고 AI가 꺾이는 순간 증시는 꺾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주도 섹터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주도 섹터를 팔아서 지금 시장에 주목받지 못하는 섹터를 내가 미리 예상해서 물타기를 하겠다? 절대 안 되죠.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에서 마이너스 30%짜리 40%짜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정리해서 대한전선을 추가 매수한 자리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러한 구간들이 개인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요 정도까지 생각을 못해요. 그냥 수익 많이 났으니까 좀 익절해야겠다. 그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 그러니까 요거 좋아 보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 최근에 보면은 요런 거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한번 텔레그램방에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뭐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좋은 자리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다. 뭐 8,400원에 접근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반등 가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단기적으로 뭐 15%, 10% 수익 구간이죠. 근데 증시가 뭔가 애매할 것 같아. 뭐요? 5일선 지키고 있지만 이런 걸 일단 정리하고 보는 거예요. 수익을 챙기고. 그래서 이런 걸 수익을 챙기는 거지. 주도주를 매도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대한전선 분명히 좀 힘든 구간처럼 보이고 정말 팔고 싶은 구간인 게 맞으나 이거를 이겨내야지 저는 수익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더 큰 수익이.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할 때는 올라가는 종목은 놔두고 내려가는 종목을 정리하는 게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대한전선 저는 지금 구간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도 이제
눌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한전선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또는 제가 매도 타이밍 나오면 이제 매도 타이밍 잡아 드릴 건데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셔서 항상 확인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한전선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추가 매수나 급등했을 때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잡으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도 몇 번이에요? 010-845-951 이쪽으로 대한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반드시 같이 대응하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했으면 좋겠다. 가장 큰 실수는 소외된 종목을 핫한 종목, 주도주를 팔아서 소외된 종목 물타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켜내기가 힘들고 이러한 부분을 실천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텔레그램 방에도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항상 올려드리니 멘탈 꽉 잡으셔서 대응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주도주는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이 주도주를 분할 익절해서 다른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소외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을 컨택을 하는 거다. 그럼 그 다음에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이 바닥에 깔려 있는 종목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이겠습니까?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이 뭐예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항상 발굴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현대자동차 관련주 뭐죠? 로봇주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이 다음에 주도주가 될 만한 자동차 부품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꼭 체크해 주시고, 제가 아마 이번 주까지만, 왜냐면 저도 이제 설 전에 이 종목을 좀 매집을 해서 이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설 전까지만 공유를 드리고 끝낼 거기 때문에 이 부품주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품주는 또 로봇 부품주, 이거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뭐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요?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뭐요?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뭐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뭐였어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뭐예요?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자,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요?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요?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야?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회사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 구간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여기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